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 모데스 머슬 하이드. 이건 또 굉장히 멋진 디자인의 메탈 카드봇입니다. 머슬 하이드. 중장비인 크레인 차량이 로봇으로. 와.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0월 4일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43,900원입니다. 기간트렉스랑 같이 발매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펠란자오 member 중에 기간트렉스를 제외하고 3인방 중에는 가장 괜찮지 않나? 디자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체의 이 근육 표현이나 이런 게 이름에도 너무 잘 맞는 느낌이라서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두께가 은근 두꺼운 편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웨폰 카드가 베리어블 암, 이게 서브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총 4개다 라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죠. 자, 그럼 오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픈! 내용물은 역시 큰 블리스터 안에 다른 부속품들, 본체 같이 들어가 있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당연히 일단 매뉴얼이고요. 매뉴얼은 역시 개봉 직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웨폰 카드 작동 방법 및 착용 방법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뒷면으로 가면 이제 변형 과정이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메이스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크레인인데 무슨 메이스예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고기망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을 휘둘러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는 별개로 그냥 크레인 자체 디테일이나 이런 형태, 가동 이런 거는 꽤나 꼼꼼하게 멋지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꽤 볼만합니다. 그죠? 크레인 자체적인 디테일도 꽤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한번 연장, 그리고 바깥쪽이 한 클릭, 그리고 두 클릭 연장이 돼서 총 3단계로 연장이 되거든요. 꽤 길어요. 본체보다 길어집니다. 이렇게 연장한 상태만으로 이대로 사이즈가 한 34cm가량 나오네요. 꽤 길다. 그리고 크레인의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비클 모드에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폰 카드. 자, 앞에는 메탈 카드가 달려있죠. 이렇게 메탈 카드 떼서 한번 쫙 봐주고, 머슬라이드의 멋진 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메탈 카드고, 당연히 뒤집으면은 코팅되어 있는 이 엠블럼도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 딱 이렇게 카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베리어블 암, 그리고 크레인 부지용 도끼날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도끼날도 이렇게 빼주고, 날을 그대로 접어서 합쳐준 다음 방금 메이스 가지고 와서 이 고기망치 뒷면에다가 이렇게 장착하고, 망치 부분에선 이렇게 스파이크를 전개하면 이렇게 크레인 부지 완성! 이 상태로 적을 내려 찍는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베리어블 암입니다. 흰색 베이스에 빨간색이나 금색 이런 게 다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좌우로 갈라서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장시키고, 딱 소리 날 때까지 연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손가락들 접혀져 있는 거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2개인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 가동을 시켜주면은 이러면 베리어블 암 완성입니다. 겉부분은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양옆으로는 이렇게 좀 내부 디테일 같은 형태의 디자인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90도 조금 못 미치게 가동을 하고요.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양팔의 서브암을 만들고, 손바닥에 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 부지의 이 얇은 부분, 이 뒤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면 튼튼하게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손잡이를 통해서 본체의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부속품 다 살펴봤고 머슬라이드 본체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크고 우람한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체의 근육질 표현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도 메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각진 외형이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성난 황소 같은 느낌으로 생겼지만은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되게 이걸 순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주인공과 큰 마찰 없이 친구가 된 그런 메탈 카드봇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이 뒤쪽 백팩 쪽이 이제 크레인 차량의 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부분을 가동시켜서 아까 본 메이스를 여기다가 장착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지지대처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크레인 자체가 이거보다 짧아요. 이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짧아지거든요. 아마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냥 짧게 만든 거던가 이제 완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완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한번 재보면 머리까지가 약 22.5cm 정도 되네요. 어깨까지 올라가니까 24cm 정도까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세우는 거 해보면 허벅지 그냥 꺼낸 그 상태에서 허벅지만 한 클릭 정도씩 이렇게 벌려주기만 해도 굉장히 멋있게 서거든요. 이 특유의 이 라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뭐랄까 이 근육질의 체형이랄까. 그리고 석판에서 깨어난 뒤에 처음 만나는 메탈 카드 보시죠? 시에로. 스펠란자호의 동료이면서도 깨어났을 때 그 목소리는 시에로 하면서 이제 시에로를 반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가만 보니까 시에로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거기다가 그놈들 말 듣지마 머스라이드 짠. 레드 블리츠도 함께 옆에 놨을 때는 역시 머스라이드가 조금 더 정수리 기준으로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장 기간트렉스가 나선다면 어떨까? 역시 기간트렉스 자이언트급답게 머스라이드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 이 뭐랄까 유대가 끈끈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모습 자체도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강추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블루캅 S랑 비교했을 때는 블루캅 S가 레드 블리츠보다도 좀 작다 보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느껴지죠. 자, 그럼 머스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부터가 진짜 성난 황소 내지 뭐 들소 같은 그런 뿔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멋있거든요. 참고로 이 뿔은 연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손 걱정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 뿔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어요. 뿔을 밑으로 내리면 이마가 올라가면서 눈이 또 되게 순둥순둥한 눈으로 바뀌거든요. 되게 착한 눈이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 있던 뿔을 올리면 이렇게 성난 눈이 돼요. 근데 그 기미까지는 아무래도 완구에선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머리 자체는 꽤 작은 편이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이것만으로도 조형 자체는 굉장히 멋지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눈매라던가 아니면 머리 돌렸을 때 귀에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도 했고요. 얼굴 조형도 참 멋있죠. 그리고 몸통! 흉부 근육이랑 복근이랑 그냥 각지면서도 그냥 멋있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줄무늬도 3개 그어져 있으면서도 좀 야성적인 느낌도 그런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잘록한 허리, 적당히 잘록하면서도 이렇게 흉부나 어깨까지 이어지는 이 옆구리 라인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어깨 쪽으로는 차량의 바퀴가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안쪽에서 드러나 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어깨 자체 이런 날렵한 실루엣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외부 디테일들과 이제 관절부의 금색깔의 도색 포인트, 팔에 있는 앞쪽 흰색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은 파츠 분할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뒤쪽으로도 이렇게 접혀져 있는 차량 외장 부분에 디테일도 나타나 있고요. 손 자체는 이렇게 무장을 쥘 수 있게 구멍 뚫려 있는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관절 역시 이거 진짜 뿔 모양인데? 라는 생각 들죠. 여기도 연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손 걱정은 없고요. 아예 가운데 있는 이 하얀 색깔 파츠랑 같이 해서 진짜 소 머리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디테일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메카닉적인 디테일들도 놓치지 않고 이런 내부 프레임이나 이런 데로 디테일 들어가 있고, 스커트 쪽에도 이런 라인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흰색 파츠에도 디테일이 꽤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골반 뒤쪽 역시 꽤 멋진 디테일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이 가운데 지나가는 초록색이 요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허벅지 자체 디자인도 약간 각지면서도 곡선이 조금 있는 그런 실루엣,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도 이제 외장 디테일도 꽤 들어가 있죠. 패널 라인 같은 것도 꽤 있고요. 다리 아래쪽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 지금 발이랑 발목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차량의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큼지막한 되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랄까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요. 이 무릎부터 이런 덕트 디테일 그리고 이런 발목 앞으로 해서 부분 도색 들어가 있는 이런 초록 색깔 포인트들도 꽤 있고 차량의 외장 부분 이게 앞문이죠. 문에 해당하는 부분 바퀴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량 자체에도 뿔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뿔도 발에 있어요. 물론 좀 두껍지만은 연질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파손 걱정은 없는 것 같고 발 자체도 큼지막합니다. 발바닥만 보더라도 크게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역시 마치 이게 소의 발굽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의 발 디자인도 멋지기도 하고 다리 뒤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내부 디테일도 꽤 들어가 있어요. 코우션이라고 음각으로 파여 있는 글자도 있네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도 연질로 되어 있는 노란 색깔 덕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백팩 자체가 차량일 때 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종석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 백팩 자체가 회전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로봇 상태에서 편하게 만지려면은 이 좌우에 있는 파츠를 이렇게 뒤쪽으로 한두 클릭 정도 하나 내지 두 클릭 정도 움직여주면은 팔 움직이기가 공간이 나오니까 편해집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 돌리는 거는 턱이 요 목 주변 파츠에 닿기 때문에 90도까지 힘들고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 할 수 있겠고 돌린 상태에서도 고개를 들고 숙이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볼 조인트니까 편하게 들고 숙이고 앞에서도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좀 잘 봐둬야 하는 게 변형 때문에 이 가슴 뒤쪽으로도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라쳇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축을 바깥쪽까지 3클릭 쭉 빼주면 처음에 박스에서 꺼냈을 때보다 한 클릭 더 바깥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 관절을 쓰면은 어깨를 드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뭐 어깨 외장 자체도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죠. 물론 팔을 앞으로 드는 거는 라쳇 편하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회전도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딱히 각이 없는 일반 축이고요. 이 팔꿈치는 라쳇으로 90도 이상 가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손목 회전도 있어요. 이렇게 한 클릭 한 클릭 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가동도 있습니다. 역시 라쳇으로 해서 튼튼하게 크게 아예 회전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뒤 스커트 가동이 있어서 앞쪽, 뒤쪽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뒤쪽으로도 앞으로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뒤쪽으로 한 클릭 움직여서 세워놓거나 하는 것도 되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옆으로도 90도 이상으로 가동을 하는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한 라쳇, 튼튼한 아주 튼튼한 라쳇.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 라쳇입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뭐 왕구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크게 움직이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차렷 자세를 할 때는 이 무릎이 이렇게 역각으로도 꺾일 정도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긋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관절을 끝까지 가동시킨 상태에서 이 위아래가 수평을 이루면 딱 이제 차렷 자세 하기 좋은 이 무릎 각도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뭐 회전이나 아니면 꺾어주고 이런 건 없지만 발바닥은 기본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변형 기믹 덕분에 이렇게 발목을 펴고 살짝 한 클릭 정도 이렇게 굽히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변형 구조 덕분에 이렇게 발 자체만 라쳇으로 이렇게 펴는 것도 가능하죠. 원래는 이게 아예 변형된 뒤집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머스라이드가 진짜 애니메이션 속에서 처음 등장할 때도 되게 순해요. 애가 약간 무해해. 그래서 좀 약간 귀여운 면도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뿔 내리면 눈이 되게 순둥이 눈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가 정말 귀엽습니다. 묘하게 귀엽습니다. 그치만 먼저 해보고 싶은 포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 이게 뭔 자세냐면은 이 머스라이드가 아직 이제 메탈 카드봇들의 별이죠. 마키나 행성에 있던 시절에는 카디언즈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보는 상대랑 대화할 때는 약간 기자가 질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죠? 라던가 뭐 여기 온 목적이 뭐죠? 라던가 그래서 그거를 노트에 적어요. 자기 노트에 적어놓고 그러는 행동들을 보이거든요. 딱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고 있는 자세. 그냥 이쑤시개 손에 살짝 들려주고 지금 이렇게 자세를 살짝 낮춘 형태로 포즈를 취했는데 저는 이때가 머스라이드 제일 좋더라고요. 묘하게 귀여우면서도 약간 그 본업 모먼트? 이거 관련으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가 스파크비트를 처음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 스파크비트는 이 블루캅 S 요 스타가디언을 찾고 있었는데 머스라이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스타가디언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인터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스파크비트의 대답이 나는 모우타운 타임즈와 독점 계약을 해서 안 되겠는데 한 거예요. 내가 특정 신문사와 독점 계약을 했다. 아니 그거에 화난 머스라이드가 바로 뿔 올리고 전투 태세. 뭐 이때는 뭐 이제 다른 웨폰 카드까지 다 장착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합시다. 아까 머스라이드는 큰 마찰 없이 주인공과 친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인공을 처음 만나고 바로 시에로가 머스라이드 오랜만이라면서 이제 시에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반가워하는 모습. 근데 이때 시에로한테 설명을 듣죠. 인간 세계의 시간으로는 벌써 4000년이 지났다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사이를 우리들의 말썽쟁이 레드블리츠가 난입하게 되고 그놈들 말 다 거짓말이야 듣지마 머스라이드 하면서 나와서 스타가디언 블루캅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장착을 시켜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베리어블 암 백팩으로 갑니다. 접혀져 있는 이 조종석과 반대쪽 파츠를 옆으로 라쳇 경쾌하고요. 벌려주고 조종석 방향의 파츠가 이렇게 열려요. 열리고 나면 안쪽에 있던 조인트를 꺼낼 수 있죠. 반대쪽도 커버 파츠가 있어서 이 커버를 열고 안쪽에 조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뒤집으면 요 프레임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위치를 맞춰주고 참고로 이 상태에서 이제 베리어블 압을 장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메이스도 여기다 장착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수납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수납을 해도 되고 손에 들려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다가 베리어블 암 장착. 짠. 물론 자체적으로도 이제 팔 가동이 가능하지만 요 크레인 자체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좀 어깨를 성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오 멋있어. 베리어블함의 팔 자체를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크게 양팔을 벌리고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괜찮겠죠? 근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했느냐? 방금 레드블리츠랑 블루캅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블루캅이 레드블리츠에게 메테오 볼트 펀치 하는데 그걸 머스라이드가 이렇게 베리어블함까지 해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레드블리츠 아까 그 다 거짓말이야 하던 그 말에 회유를 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레드블리츠를 구해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 일행은 세워봅니다. 블루캅을 막고 있는 팔이 하나, 두 개, 세 개 하면서 그러고 뒤에서 끄집어내는 게 크레인 부지를 이 베리어블함 오른팔로 끄집어내면서 베리어블함으로 크레인 부지를 높게 치켜들고 브론토 스트라이크! 땅을 가르는 그 일격에 블루캅이 빠르게 이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후에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 나는 이 별의 사람들과 살아갈 거다 하고 결정을 한 머스라이드가 레드블리츠가 발사한 스칼렛 허리케인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그리고 나오는 머스라이드의 대표 필살기 박스에도 써 있습니다. 브라키오 슬래시! 그 공격에 레드블리츠 이렇게 팔다리 쫙 벌리고 공중을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후에는 기간트렉스를 만났을 때 드레드노트 스톰! 저 크레인 부지를 아주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공격하는 그런 기술도 선보입니다. 뭐 기간트렉스에게 막히긴 했지만요. 자 그럼 머스라이드 비클 모드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뭐 베리어블함이랑 이런 무장은 다 떼어놓은 상태고요. 본체를 가지고 와서 일단 차렷 자세. 다리도 다시 일자로 만들어서 요 발목 주변에서 위치 고정.
그리고 팔도 완전 차렷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만 팔꿈치가 바깥을 향하도록 90도 회전시켜주고요. 접혀있던 외장도 펼쳐줍니다. 그대로 펼치고 양 어깨도 밑으로 접어주면서 요 보면 조인트가 안쪽에 구멍이랑 같이 맞아지거든요. 이거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펼쳐져 있던 어깨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이때도 완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라쳇이 한 클릭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살짝 빠르게 탁 하고 넣으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깨 쪽에 접혀져 있던 외장을 펼쳐서 머리 위로 해서 위치 맞춰서 외장 딱 만들어줍니다. 깔끔. 그 다음 발로 갑니다. 펼쳐져 있던 발만 돌려줍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뒤집으면서 발목을 뒤쪽으로 펴주는 거죠. 이때 손에 펼쳐져 있던 외장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살짝 벌려주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벌려둔 이 외장을 이 발목 뒤에 모양에 맞게 이렇게 조인트를 끼워줄 건데 끼울 때 살짝 뒤쪽 외장을 안으로 살짝 밀어 넣듯이 했다가 안에서부터 밀어서 나온 편이에요. 이게 좀 타이트한 C형이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밀어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뺄 때도 살짝 안으로 눌렀다 빼면 훨씬 편하게 빠져요. 그래서 끼울 때도 눌렀다 안으로 바깥쪽으로 딱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발목 앞쪽 외장이었던 거 펼치고 펼치면 머슬라이드에 순한 눈이 등장을 하면서 비클 모드의 변형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크레인 가지고 와서 메이스 가지고 와서 뒤에 끼워주고 이 후크 같은 경우도 밑으로 내려주면은 완성! 머슬라이드의 비클 모드입니다. 크레인 차량이죠. 중장비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눈이에요. 메탈 카드봇들은 다 비클 모드에서도 눈이 있지만 유독 머슬라이드가 되게 순한 눈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뿔 내리고 올리고 했을 때 눈 변화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뿔을 내렸을 때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로 순해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앞부분의 디테일 부분이나 옆에서 봤을 때 머슬라이드의 하이드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차량 디테일, 바퀴 물론 바퀴 전부 다 굴러가니까 편하게 잘 굴러가요.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고요. 차량의 옆모습도 차량의 비클 디테일들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쪽도 메탈 카드봇의 엠블럼 일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크레인 부분도 가동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서 연장시켜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아까 봤듯이 30cm 이상의 길이로 늘어나기 때문에 꽤 크다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크레인을 목을 한 번 더 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장식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차량 하부에는 이제 머슬라이드의 본 모습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상태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멋진 장면이 있었어요. 나중에 대장인 기간트렉스랑 만났을 때인데 기간트렉스가 이때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거든요. 머리를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달려듭니다. 이 비클 상태로. 인간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달려드는데 그거를 머슬라이드가 옆에서 와서 인간을 지키려고 팍 하고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트렉스는 여기서 앞으로 밀려나고 이런 장면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로봇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머슬라이드 로봇 형태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봇 S 머슬 하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메탈 카드봇이기도 해요. 변형하는 것도 멋있기도 하지만은 저 4개의 팔이 너무 시선을 끌더라고요. 저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서브암이 달렸어? 근데 주 무장을 서브암으로 휘둘러? 요런 거가 되게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애가. 근데 애니메이션 보면 반전 매력도 있어. 애가 되게 순해. 착해. 엄청 착하고 그 와중에 기자여서 그럼 준에게 묻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너무 얘가 생각보다 매력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는 빨리 좀 리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메탈 카드봇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체 가동이나 전반적인 가동 범위도 되게 넓어서 포즈 잡기도 좋죠.
대신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까 이제 어깨 옆으로 드는 거 있죠. 팔을 옆으로 드는 거랑 팔을 앞으로 드는 거랑 관절이 좀 미묘하게 아쉽다고나 할까? 팔을 앞으로 들면 옆으로 팔을 못 벌려요. 팔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팔을 옆으로 드는 관절이 이 팔에도 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 근데 그거 빼면은 나머지 가동이 다 좋다. 딱 이 정도의 액션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